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 시리즈의 캐릭터 아카이브 10번째 캐릭터 정훈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네, 정훈아 님은 성님의 오랜 친구고요. 네, 맞아요. 저의 친구 중에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 한 20년 됐습니다. 맞아요. 14살 때 만났으니까요. 맞아. 나이가 얼추 나오나? 얼추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데. 하여튼 네. 그렇고요.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들으신 대로 저는 성님의 제일 오랜 친구 훈이라고 하고 저한테도 성님이 제일 오래된 친구거든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이제 자폐성장애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로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소한 직업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오래 옆에 있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좀 이렇게 마음이 된 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님 빼고요. 그래서 직업을 밝히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기도 그쵸. 하고 왜냐면 모르기도 하고 맞아. 네, 진짜 생소한 직업이긴 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많잖아요. 맞아.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주변에 꽤 있는데 특수학교라는 것은 또 완전 다른 곳이니까 이걸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뿐이지 뭐 다른 점이 없어요. 사범대를 나오고 임용고시를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 교사가 다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면 진짜 뭐 학교든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셨던 일반 학교 안에 장애 학생 뭐 도움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반이라고 불려졌던 학급이 있을 거예요. 그 학급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장애가 좀 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근무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 뭐 교사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지정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활동명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딱히 없으신가요? 활동명? 네. 그냥 훈아쌤 아니면 네,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활동명이라고 네. 한다면 네.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직업에 이름이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게 활동명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이 활동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지금 성처럼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뭐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가명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넣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활동명이다. 그쵸. 그 주로 불리는 호칭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하루에도 진짜 몇십 번씩 불리기도 하는 거라서 이게 활동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소개해 주시면서 특수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정말 저는 이제 뭐 성님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녔었지만 이런 직업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간호사가 되겠다며 이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냥 학생이었는데 수능 보고 원서를 넣을 때 이제 이런 과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봉사로 이제 뭐 장애 시설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보게 되면서 뭐 아니면 저희 이제 성님이 학교 다닐 때도 저희도 이제 장애 친구들이 한 반에 뭐 1명 정도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봤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제가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특수교육과를 중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중등 특수교육과에 넣게 됐는데 그게 또 돼서 그래 가보자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가서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를 겪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된 것 같아서 뭔가 엄청난 계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뭐 이런 과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부님이 그래 그럼 이거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저희 엄마가 이런 과도 있다? 한번 해보실? 그러면 못하겠는데?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훈님이 뭐 그냥 일반 교사와 동일해요. 동일하게 공부를 했고 동일하게 시험을 봐서 와서 하는 일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교사들이 별로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그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냥 아예 분야가 다른 느낌이에요. 좀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도 볼 수 있고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 속으로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얘네들이 나한테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엄청 하는데도 좀 피하게 돼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왠지 옆에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제 나쁜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일 마주하고 매일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훈아를. 그러니까 지금 엄청 쉽게 말했지만 막 흘러서 갔어요. 그냥 해봤더니 잘 맞았어요. 그거는 그냥 그 훈님이 갖고 태어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어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받는 월급의 2배를 줘도 나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뭐 많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다가가기 조금 어렵고 마음을 내가 열어야지 해도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감이라는 게 사회적인 문화로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성님 같은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소수겠죠. 네, 그래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벌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근데 막 직접적으로 막 가까이서 접해본 적은 없는데 근처에 그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버디 데리고 산책을 다니다 보면은 복지관에 이제 오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오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이제 강아지가 같이 있으니까 뭐 강아지 종이 뭐예요? 하고 엄청 떠렁떠렁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자신의 궁금증을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저는 뭐 믹스예요. 이러고 막 그냥 말았는데 그 부모님께서 옆에 계셨던 뭐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그냥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데 별거 아닌데 막 그렇게 막 싫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은 그런 반응을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막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그런 뭐라 그러지? 발달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 아니면 자폐가 있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뭔가 혼잣말 같은 걸 한다던가 혼잣말 하고 되게 반복적인 행동 하시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약간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좀 애써서 안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드는데 왜냐면 이게 돌발 행동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뭐 같은 사람인데 우리 다른 동물들이랑도 잘 사는데 같은 종인 인간들인데 못 살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되뇌이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훈님이 막 사회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저도 그냥 한 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한다거나 좀 조심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대추가 길을 가다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짖으려고 해요. 왜 날 쳐다봐? 마치 자극 같은 걸 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극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하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도 자극을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데 발달장애인 안에 자폐아랑 뭐가 있다고 하셨나?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자폐아랑 될까요? 발달장애인의 차이? 네, 이게 또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라 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저 그리고 그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영우 그것도 드라마도 재밌게 봤고, 네네. 그 미국의 의학 드라마 중에 그 서번트 증후군으로 자폐가 있는데 의사를 하는 그런 굿닥터라고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고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잘 섞여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자란 후인데 이제 후님은 그 자라는 과정의 아이들을 이제 돌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육하고. 맞아요. 그런 과정 또 너무나 다른 어느 미디어에서도 막 잘 다뤄지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약간 직업병이라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찾아지더라고요. 그냥 약간 직업적인 게 있으니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제 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라기보단 성인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 친구들도 똑같이 성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자아나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굿닥터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일단은 그 자폐성 장애 친구들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기능으로 나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유는 아무래도 그게 드라마로서의 화제성이라던가 소재성이 좀 좋아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고기능 자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음악이나 예술, 체육 그런 쪽으로 조금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편이고 뭐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이런 영역까지는 저는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드물게 있을 수도 있죠. 전 세계 어딘가에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자폐범주성 장애 출연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장애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장애 영역들은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크리닝에 대해서 선별이 되기도 하고 근데 자폐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장애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일단 태어나서 거의 진단 기준이 진단되는 나이가 3년 전후로 많이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구나. 약간 그래 드라마는 드라마다. 약간 이렇게 좀 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우영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우영우를 볼 때 훈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때 너?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죠. 어쨌든 드라마라는 것은 좀 더 이성적인 것들을 넣는 편이니까 현실과 다른 점도 많긴 하지. 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영우 자체 드라마가 그래도 그 아까 벌리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섭거나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혹시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오윤아님 아들 송민군이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면서 성님이 말한 것처럼 약간 그런 장애에 대한 벽을 많이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디어의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마주쳤을 땐 또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진 않을까. 근데 그래도 인식의 벽을 낮추는 거는 그래도 미디어의 장점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들고 송민군이 편스토랑에 나왔을 때 저희 반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그러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라던가 그렇게 뭐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는 발판이 된 것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넘어갔었는데 네. 훈님이 그걸 찾고 계셨죠? 네. 자폐아와 네, 맞아요. 그 차이. 알아내셨나요? 네. 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는 생각인데 사람이랑 되게 이 알고리즘이 되게 다르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장애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이랑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삶의 패턴이 그냥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뭐 이를 닦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 패턴이 그냥 그 사람은 패턴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만약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무시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엄청난 자극이 돼서 맞아요. 소리를 질러버린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패턴이 좀 다른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제가 있는 학교가 발달장애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발달장애 얘기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해보면 네. 스무스하군. 네, 발달장애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지적장애, 뭐 청각장애 이런 것처럼 특정한 장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이 발달이 정상적인 그 어느 정도의 선보다 낮은 걸 다 발달장애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장애 영역이 이제 지적장애라던가 제가 가르치는 자폐범주성 장애 아이들이 있는 건데요. 자폐범주성 장애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영어로 말하면 이 범주성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엄청 다양한 그 프리즘에 햇빛을 투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폐범주성 장애 친구들은 어느 것을 하나 특정해서 기준을 매기기가 어렵게 많이 나타나요. 아이들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특성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듯이 그 자폐범주성 아이들도 진짜 무지개처럼 아이들이 다 특성이 다른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를 진단 기준으로 꼽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리를 내는데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 나타난다던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듣는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가 있고 촉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도의 차이이지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치킨을 먹을 때 절대 엄지랑 집게손가락 위에는 묻히지 않아요. 너무 싫거든요. 근데 10손가락 다 묻혀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활 패턴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그래 맞아라고 다 생각했던 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약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적인 문제가 좀 크다 보니 뭔가에 대해서 자신이 원할 때 표현하는 방식 아니면 남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사회적인가 그리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당기거나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도 저 잘 알아들고 알아듣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교육하는 부분 중에 한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진짜 다르지 않다 말씀드린 게 저희가 배웠던 교과 영역인 국수사과 은미체도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내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네,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진짜 모든 분들이 벌림처럼 조금 생각해서 아이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 가다 이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이 아이가 지금 무섭거나 혹시 기분 나빠서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단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소리 지르는 거다 보니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고 나한테 뭐 와서 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또 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 방식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아이들한테 다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이제 교정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학습해 나가는 거 과정이라서 네, 그런 눈으로 아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벌림이랑 훈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조심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겪지 않아서 그런 것도 일단 1차가 있을 거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맞아. 그래서 또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말할 일은 사실 거의 없긴 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어떻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네.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강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강아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앉는 것부터 모르거든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엉덩이를 그쵸. 받쳐서 뭐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래야 강아지들이 편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안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잘못 앉거나 아니면 나는 못 앉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훈님이 학교 얘기를 막 저한테 해요.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만약에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와씨 어떻게 했지? 그랬는데 훈님은 그냥 혼낼 거 잘 혼내고 뭐 안 된다는 거 잘 안 된다고 말해주고 뭐 또 잘했다는 거 되게 잘했다 하고 그리고 엄청 귀여워해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저한테 맨날 얘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막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무슨 영상을 보여줬는데 한 친구가 노래 상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게 너무 싫은데 사람들 부르라고 해서 부르긴 해. 그래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자기 머리를 때리나? 그러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의 끝에 사람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겠지만 막 잘 반응하는 걸 이제 아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겁을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 영상 속 상황이 뭐였냐면 그 노래대회에 나와서 상을 탔어요. 그 친구가 절대음감이 있어서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첫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이어서 이제 상을 받을 때 이제 약간 축하 공연처럼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번 연습을 미리 한 후에 이제 전교생 있는 데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잘 부르다가 마지막 끝에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싫다는 표현으로 그 친구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는 행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그 학생을 알잖아요. 누군지. 이 학생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녔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이 친구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서 뭐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 맞아요.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 여기까지 잘했어. 이렇게 하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영상 찍었던 걸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귀여워요 아이들 진짜.
저희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 동생이 이번에 저희 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1박 2일로 저희도 수련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로 가는데 제 동생이 자원봉사로 같이 좀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갔다 와서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한테 스며들어가지고 약간 보고 싶다, 귀엽다, 뭐 사진 보여주면 또 이랬냐고 막 하면서 되게 그런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미지의 세계이고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 생기는 두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더 가기가 어렵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성인이면 덩치가 크잖아요. 어린아이가 팔을 한번 돌리는 것과 성인 친구들이 팔을 한번 돌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그런 게 조금 서툴 뿐인데 보기에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뭐 장애 이해 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특수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비장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런 교육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긴 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봐도 공부도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고 그 점수가 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한 명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면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성장기 때부터 미리 만나서 뭔가 벽을 높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좀 적다 보니 성인이 돼서도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 동생처럼 가까운 장소에서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얘가 왜 이러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벽을 금방 허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는 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훈님이 가르치는 학급의 그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가 패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알고 모르고 맞아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분은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그런 미지의 정보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써붙이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치. 그냥 다 미지의 인간들인데. 맞아요. 너무. 그래서 아서플렉이 쓰고 다녔던 걸 수도. 그 조커 영화에서 1편에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웃어요. 그냥 웃음을 멈출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갑자기 막 웃고 뭐 어디 가서도 막 갑자기 웃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쳐다봐요. 왜냐면 웃길 때가 아닌데 계속 웃고 있고 또 시비를 건 게 뭐 생겨가지고 이제 싸우거나 뭐 피하거나 그랬는데 막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쪽지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한 웃음을 멈출 수 없는 뭐 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사람들도 또 피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그러다 이제 흑화돼가지고 조커가 된 거였던 거긴 한데 그쵸. 어쨌든 뭐 결론은 우리는 미지의 세계여서 잘 몰라서 더 조심히 하려고 한 것 같다.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한 적 기억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저는 학교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공부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 친구였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니까 뭐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이러한 전공을 하시고 직업을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나요? 근데 깨달은 것이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훈님도 이런 직업을 갖지 않았으면은 저희랑 비슷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친구들을 맞이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 생각보다 귀엽다. 그리고 얘네 뭐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냥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매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특수교사라고 해서 저도 거리에 만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을 만나고 반이 이제 바뀌잖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새로 다 아이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 한 명 한 명을.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뭐 아이들에 대한 이제 인수인계도 받지만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더 느끼는 건 그냥 얘네도 그냥 사람이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애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담임을 파악하는 시기가 있어요. 3월이 되면. 서로 파악을 하면서 라포가 생기고 그렇게 라포가 생기면서 이제 서로 조금 뭐 저도 어떤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하면 이거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구나. 아 이거 지금 그만하고 싶다는 거구나. 근데 아이들도 이제 저를 파악하는 거죠. 아 이 담임선생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듣는구나. 아 수업 시간엔 화장실 가면 안 되는구나. 작년엔 갔었어도 올해는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벌림을 처음 만났어요. 아 벌림은 이런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아 벌림은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서로 겪어봐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 매년 겪으면 그 아이들이 항상 다 다르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래 이 친구 특성이 이렇지. 이 친구는 이런 걸 싫어하지. 이런 걸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일원이다라고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취향 파악을 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취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관계가 되는 거네. 네. 왜냐하면 그 취향을 제가 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어떤 행동을 만약에 아이패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열심히 하면 선생님 수업 5분 끝내주고 아이패드 하게 해줄게. 그럼 이게 아이에겐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솔직히 매년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약간 저희도 학교 다닐 때 3월에 괜히 애들 자기 기센 선생님이라면서 막 기강 잡고 이런 교사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월에 애들 잡아놔야 된다. 약간 막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3월에 뭐 학급의 규칙이라던가 올해는 이렇게 교실에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많이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다.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똑같다. 다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인간과 다르게 별개로 이제 식물을 키울 때도 그 식물이 좋아하는 공간이나 뭐 빛의 양이나 뭐 습도나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키울 때 그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주는 게 그 식물이 평생 자라는 것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도 똑같지 않나? 그럼 사람도 그렇게 태학기마다 파악을 하시면서 아, 이 친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이걸 파악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똑같아요. 사춘기가 똑같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참 사춘기 중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도 항상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면 문 쾅 닫고 들어서 바람이 닫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약간 사춘기 때는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급변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반 아이들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진짜 딱 다가가면은 어느 정도 좀 봐주죠. 그래. 좀 그래. 봐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네, 뭐 격동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나가게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좀 해소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준다던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스스로 찾아가지만 아이들은 조금 그거를 좀 옆에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역할을 이제 교사가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엄청난 역할이에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중2 때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중2면은 엄청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막 성격도 이상하고. 그렇게 뭔가 좋은 방법으로 해소를 하거나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는 어른은 진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제가 뭐 하는 방법이 다 명답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방안이 있으면 진짜 뭐 ABCD 이 중에 하나가 맞을 때도 있고 ABCD가 안 맞아서 E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이랑 좀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왜냐면 솔직히 저보다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더 잘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소통하면 거기서 좀 해안을 찾아서 같이 방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버디를 키우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버디도 사실 얘랑 저랑 이제 소통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버디가 무엇을 원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고 싫을 때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걸 파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버디도 벌림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땐 이런 의미구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다르지도 않고 왜냐면 자폐범주성장애 친구들은 그러니까 말이 의미 있는 말로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그림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소통을 해서 문장 단위로 소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저희가 학원 가는 것처럼 센터 수업도 듣거든요. 근데 그 센터 가서 듣는 수업이 되게 다양해요. 뭐 수영부터 뭐 언어 치료, 그 다음에 뭐 승마 배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또 배우면서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말을 못한다고 제가 소통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똑똑한 강아지들 보면은 저 이렇게 뭐 쇼츠 같은 데서 봤는데 뭐 주인님 산책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제가 대추 얘기를 할 때랑 후나가 그 학생 친구들 얘기할 때랑 되게 잘 통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행동수정이라고 있는데 그 행동수정 원리가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예를 들면은 강아지한테 종을 흔들고 간식을 줘요. 근데 나중엔 종만 흔들어도 침 흘린다 이런 거. 그런 것들로부터 행동수정이라는 기법이 발달되어 왔거든요. 과거부터. 근데 그게 강아지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행동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교육적인 부분들에 버무려져서 이제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 전공으로 배워요. 행동수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가르칠 때 뭐 행동을 애가 신발을 혼자 신는 걸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옷 입고 옷걸이에 거는 걸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쓰이는 게 행동수정이라 그때 성님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많이 약간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혹시 뭐 그런 원리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냥 일반 성인도 수정해야 될 행동이 굉장히 많지 않나 막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뭐 A 행동 말고 B 행동, 옳은 행동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저희의 의지대로 조금 더 하기 쉽다면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따라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강화를 받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건데 얘를 뭘로 들면 좋을까? 제가 케이스를 하나 드릴게요.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잖아요. 아, 네네.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돼. 부님도 바로 눕지 않아요? 의지로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 행동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다는 거는 살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네. 눕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주는 거죠.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걸 보상을 주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강화라 표현하는데 보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먹을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본다면 밥을 먹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바로 설거지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설거지는 하기가 싫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강화가 아니니까 또 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데 그게 눕지 않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좀 덜 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던가 밥 먹고 아예 운동을 잡아버리던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스트 댄스를 해. 저스트 댄스. 뭔가 근데 좋아하는 걸로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반에 우유를 꼭 먹어야 하는 애가 있어요. 등교하면. 근데 등교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서 알림장을 담는 통 안에 넣고 가방 정리하고 요즘은 또 패딩을 입으니까 패딩을 행거에서 자기 옷걸이를 찾아서 걸어서 행거에 걸고 우유를 마시게 하는데 이제 안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이제 우유로 딜을 하는 거죠. 오늘은 우유 안 먹을 건가 이러면서 우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통하면 오늘은 우유 선생님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까는 척을 하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정리를 시작하거든요. 진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약간 교사하면서 이렇게 혼자 연기 같은 거 하는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네 한번 현타가 온 적도 있고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사람은 이제 노답이고 사람은 좀 노답인 것 같고 강아지 훈련 비슷하게 그것도 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기를 알려줄 때도 앉으면 계속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 그럼 얘네들이 내가 앉으면 간식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히게 되고 또 뭐 어떤 행동을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이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한다기보단 그 원리가 같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그 원리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원리와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가르쳐주는 원리가 같다. 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범동물적인 그런 원리인가 봐요. 그쵸. 모든 동물에게 통하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또 참 어려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출석 체크를 계속 하면 뭐 몇백 포인트를 드려요. 뭐 쿠폰을 드려요. 그러면은 출석을 알게 된 후에는 맨날 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엄청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좀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인데 막 게임 같은 거는 이제 퀘스트가 있잖아요. 맞아. 그럼 그 퀘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끔 해야 유저를 더 부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퀘스트가 굉장히 재미없거나 내가 그 퀘스트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잘 이렇게 해야 게임이든 무엇이든 혹하게 만들 수 있다.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심지어 성님 방금 말씀하신 건 뭔가 나의 뭔가를 소비하면서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등가 교환 이상은 돼야 사람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다음 질문. 네.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나요? PT 새로 시작했어요. 올해. 네. 인생 첫 PT인데 그 훈님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건강해 보여요. 근데 저는 엄청 놀랐던 게 무슨 기립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훈님이 PT하기 전이죠. 아니 근데 기립근을 이제 우리 뭐 서로 좀 나 있음? 이런 식으로 만지는데 저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없었어요. 그냥 등이었어요.
만져지 제일 튀어나온 게 척추. 그 들어가는 이제 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음각 양각이 바뀐 거죠. 맞아. 그래서 사실 진짜 놀랐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나 뭐 근육 없어. 근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빵이었던 거죠, 빵. 마이너스. 근데 약간 생존 근육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PT를 꽤 열심히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부분이 생김. 그래서 좀 놀람. 그 정도로 좀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네. 맞아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역시나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PT를 한다고 하면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저는 그 PT가 아니라 약간 재활 PT에 가까운 PT부터 시작을 했고 머신 운동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뭐 수영 천장에 매달려서 하는 요가, 플라잉 요가 같은 것도 해본 경험이 있지만 근데 이제 뭔가 진짜 근력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해본 적은 처음이긴 했는데 진짜 건강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자다가 허리 아파서 깨고 조금만 무리해도 방금 바로 막 몸에 무리가 오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면서 더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진짜 해야겠다. 일하면서 아파봤자 진짜 제 손해인 거예요. 제 일을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PT를 올해 1월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그래도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몇 가지 다치는 이슈들로 잠깐 쉰 적이 몇 번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거의 꾸준히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근육도 많이 생겼고 성님이 그때보다 더 진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만족하게 하고 있고. 기립근을 만져봐야겠군요. 예. 체크해보셔도 됩니다. 예. 터치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재활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좀 성장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보여서 되게 만족스럽게 운동하고 있어요. 하세요, 운동. 네. 맞아요. 해야죠. 하십시오. 지금 제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는 거 안 해요. 운동해야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재수 끝나고인가? 고3 끝나고인가? PT를 했었어요. 네, 첫날이었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막 세상이 갑자기 노래지고 그래서 쓰러지겠는 거예요.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눕히고 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님은 1시간 못합니다. 30분씩 합시다. 그래서 그 PT를 하는 동안에는 일주일에 3번씩 30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때 진짜 체력이 거의 쓰레기였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내 잘못된 습관이라던가 뭐 나는 허벅지가 그래도 튼실한 것 같은데 했는데 완전 잘못된 근육을 쓰고 있었던 거죠. 진짜 써야 하는 하체 근육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내가 발이 많이 뺐구나. 약간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조금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 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걷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매번 갈 때마다 한 몇 달은 정말 내 몸이 쓰레기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운동하면서. 왜냐면 뭘 하라고 했는데 되는 게 없고 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쓴 흔적이 있는 근육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힘을 줘보라는데 막 제일 낮은 무게 꽂았는데도 막 힘들고 막 데드리프트 하는데 막 복만 들어드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요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운동을 하면 알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어디가 아파도 좀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2년 연속으로 하다가 4개월 전에 좀 쉬었어요. 좀 체력에 무리가 면역력에서 좀 균형이 깨졌는지 염증 생기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쉬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자유수영 하러 가서 이제 팔을 쳤는데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막 2000m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막 500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운동을 안 하면은 진짜 금방 순식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PT를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또 유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계속 맞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등록할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진짜 내 몸에 건강에 투자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저희가 이제 계속 나이 들 걸 생각하면 하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허벅지가 진짜 중요하대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고 정말 기립근 운동에서 기립근이 나아지니까 저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다. 하체 근육 정말 중요하구나. 잘 들으셨죠, 성님? 25년 계획에 이제 운동 하나 들어가나요? 저요? 네, 산책 말고. 25년 계획 생각 전혀 안 해보고 있었는데. 아니, 뭐 지금이라도 작정할 수 있잖아요. 저건 안 하겠다는 반응인데. 그러니까 흘려보내겠다. 내 말을 그냥 흘려보내겠다. 한 귀로 내보내겠다.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느낌이네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지금 계속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저번 주 에피소드에 나왔던 친구가 저의 친구였는데요. 김다나님인데 아자로 끝나고 오늘 오신 후나님도 아자로 끝나는데 둘 다 일복이 엄청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자로 끝나면은 그건 일복이 많구나. 그리고 저번 주에 왔던 친구도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오늘도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제일 그거 같아요. 첫 번째. 맞아. 맞아요. 돈을 벌건 뭐 무엇을 하건 어쨌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다들 건강을 맞아요. 더 챙겨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성님은 아시잖아요. 저의 작년을. 네. 진짜 계속 아팠거든요. 운동 안 하는데 일이 학교일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어서 그걸 하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막 날 새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진짜 다 정상인데 계속 열이 나고 막 이런 적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엄청 가까운 곳인데도 택시를 타고 갔대요.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진짜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독감이야 하고 검사했는데 독감도 음성이고 코로나도 음성이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더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작년과 올해가 너무 대비되는 게 보이니까 큰 변화는 없거든요. 일이 약간 줄었지만 학교 일이 그만큼 조금 더 늘어났고 운동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되게 신기하다. 운동하십시오. 성님 운동하십시오. 합시다. 진짜 저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맞아. 보여서 진짜 할 말이 없네. 행동 교정 필요합니다. 근데 맞네. 이런 건 좀 힘듭니다. 이게 그쵸. 너무 자의식이 너무 세요. 이런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늙어가지고 꼬대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절대 막 싫은데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되게 많은 걸 느끼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해야 된다고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맞아요. 뭘 해야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나 뭘 해야 될지 알겠어 하면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건 알겠는데 나는 PT도 좀 부담스럽고 플라잉 요가 좀 귀찮고 막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성님은 저랑 크게 별다를 바가 없어요. 작년에 제 몸뚱아리와 별다를 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제대로 쓰는 법부터 배우려면 PT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힘을 이렇게 썼어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 타겟 근육이 잘못된 거인 게 많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분은 그걸 배우셔야 되고 교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오래된 친구 PT 시각으로서. 근데 작년에 훈님 몸이랑 왜 내 몸이랑 비교해요? 작년에 저 안 아팠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 멀리도 걸어 다녔어요. 목소리 커짐.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올해 저 별로 안 아팠는데요? 이게 아픈 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몸이 잘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못 버틸 때까지 두실 건가요?
이제 내년이면 1살 더 먹는데. 근데 성님은 뭔가 그래도 타고난 물려받은 몸이 좋은 상태로 받아서 지금까지 잘 아프지 않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계속 이제 게이지가 닳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뭐 알아서 운동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혹시 요즘 꽂힌 것이 있나요? 거든요. 제가 요즘에 핸드폰 게임을 하나 시작했는데 계속 하고 있던데요? 예. 뭐예요? 이게 생각 없이 하기 되게 좋거든요.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나사를 푸는 게임인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저는 약간 뭐 그런 뭐 테트리스 아니면 뭐 로직 이런 단순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게임을 하다가 광고가 나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스크류 어웨이 뭐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나사를 눌러서 여기 있는 나사를 다 풀면은 스테이지를 깨는 약간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도도도도 하기 좋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스크류 어웨이. 그런 거 막 인스타그램에 뜨는 광고 게임이에요? 인스타에 떴었나? 나 본 거 같은데.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뜨는 게임 광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막 보고 그런 있어. 게 되게 많던데요. 정리하는 게임. 같은 종류끼리 정리하는 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앞에 적이 오는데 제가 할아버지 나오는 거. 할아버지인가? 아니 어쨌든 적이 와요. 근데 뭐 제가 그 갈림길 2개야. 그래서 뭐 플러스 3 곱하기 2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 게임인 거예요. 끝까지 보고 있어요. 고민을 계속해요. 이거 다음 받을까 말까? 근데 지금까지 받진 않았는데 근데 좀 끌리게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차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2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귀엽네요, 되게. 네. 요즘 꽂힌 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취향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즐, 테트리스, 스테이지가 있고 깨버리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카드 게임 엄청 좋아하고 다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임 잘 못해요. 막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뭐도 총 쏘는 서든 같은 거라던가 롤 같은 그런 게임을 정말 못해요. 원래 안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맨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한쪽으로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은. 그렇군요. 네. 일하거나 할 때 막 되게 많고 생각할 게 많으니까 오히려 쉴 때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는 게임을 찾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성님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진짜 미친 듯이 한 건 동물의 숲.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벽 5시까지 하고 자고. 허리 아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 동물의 숲 하느라고 터널 증후군 오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했는데. 네. 다음 질문은요. 좋아하는 것들. 좀 비슷한 맥락들이긴 한데 또 다르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스크류 게임은 스크류 어웨이. 그 게임은 뭐 최근에 이제 재밌게 하시는 거고. 네. 좋아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저는 손으로 사부작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저희 애들 수업 중에도 약간 직업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진로와 직업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분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랑 원예 수업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보고 또 수공예 수업하면서도 여러 가지 만져보고 하면서 뭐 자격증을 딴 건 아니지만 되게 공예나 뭐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를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워낙 손으로 막 사부작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좋았고 요즘 애들이랑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생화트리가 좀 유행이에요. 환경 오염도 좀 줄이고 이제 생화면 집에서 키우면서 계속
트리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약간 친환경적으로도 많이 좀 뜨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예니까 아이들이랑 그 트리 대용으로 미니 그 나무 생목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이랑 물 주고 관리하면서 거기 이제 넣을 오너먼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집으로 애들 다 집으로 보내려고 지금 아이들이랑 어제 이름표까지 꽂았거든요. 자기 이름표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했는데 약간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네, 것들이에요. 수업에서 그런 욕구 충족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좋네요. 네. 직업 만족도 최상. 그 좀 재밌어요. 혹시 어떤 나무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모르고 이제 그냥 트리로 대체할 수 있는 나무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선택한 나무는 블루버드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약간 일반 침엽수보다 끝이 되게 동그라서 좀 만졌을 때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완전히 초록초록하지 않고 위에 약간 무슨 하얀색 미스트 같은 걸 뿌려놓은 것 같이 색깔이 약간 하얀색이 좀 얹혀진 그런 색깔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예쁘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무라 혹시 하실 거면 블루버드 종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해요. 방금 눈을 반짝거리면서. 왜냐면 영하 날씨에도 잘 버티는 친구고 물도 많이 주지 않아도 돼서 되게 네, 괜찮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나무가. 블루버드. 네, 그리고 좀 촘촘해요. 침엽수 치고 좀 촘촘하게 자라는 친구라. 약간 향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맨날 들으면 새로운 걸 뭘 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커피 그 가루 가지고 뭐 뭘 만들기도 하고 맨날 보여줘요. 뭐 자기 이거 만듦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글쿤하고 듣죠. 다양한 소재를 갖고 와서 다양하게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재밌어요.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 사고 싶네요. 블루버드.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 사부작거리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 뜨개 수업에도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아주 만족도 높은 수업하고 갔죠. 그러고서 집에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또 만드셨죠? 그날 바로 만들었어요. 그날 와서 원데이 클래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동생 2명이랑 같이 와서 했잖아요. 맞아요. 둘째랑 둘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만들고 검은색이 없으니 눈코는 다음에 하자 하고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등생이셨죠? 맞아요. 네. 스스로 재밌었어요. 해결하려고 했죠. 맞아. 네네. 선생님을 부르지 않고요. 약간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 질문은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게 뭐 꼭 미디어일 필요는 없고요. 미디어도 되고 뭐 친구 얘기 뭐 다 돼요. 약간 무엇이든 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나 이런 거. 얼마죠? 지난달쯤 성님이랑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저랑요? 예. 저희 카톡방 맨 위에 보시면 적혀있는 문구인데요. 뭔지 아시죠? 저희가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행동이나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게 나의 감정이 생각이나 행동에 반영되지 않게 하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약간 저는 제가 아직 되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 미성숙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나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른 사람, 저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포함해서 다른 3자가 봤을 때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그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 그 선생님을 보면서 되게 난 아직 멀었다. 난 아직 어리구나. 진짜 나이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냥 그렇게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걸 숨길 수 있는 게 좀 진짜 어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성님이랑 어쩌다 했는데 마침 성님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약간 항상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단톡방 공지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려. 왜 말을 못 하시죠? 아니 그 얘기한 거는 기억은 나요.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저랑 얘기한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바로 생각은 안 났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근데 그 지금 훈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노력하자 그런 생각으로 둘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른의 지표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진짜 어려운 맞아요.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화났을 때 화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사이코패스 아닌가?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풀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대할 때 그게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나 말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그 상대방도 원래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저로 인해 그냥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약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나의 부정적 감정이 그 사람한테 이입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제 핸드폰에도 써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생? 저는 완전 잊고 있었는데. 맞아.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아씨 나 뭐 한 번 사는데 내가 내 화도 막 못 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상대방한테 표현하거나 그런 건 좀 사실 안 좋은 일인 건 맞으니까 저는 동생이랑 되게 자주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막 싸운다는 게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큰 소리 잘 내는데 서로 잔소리 서로 잘하고. 근데 가끔씩은 화낼 기회를 놓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동생이 무언가를 했을 때 바로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엄마랑 아빠가 꼈다거나 뭐 대추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화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놓쳤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숙으로 들어요. 동생이랑은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 화가 그냥 순간에 내고 끝내고 막 이러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건데 굳이 막 서로 더 언성 높이게 싸울 필요는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근데 뭐 비슷한 거기도 하고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이만큼 먹었는데 안 나아지는 거 보면 좀 둔하게 나아질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저랑 남이 느끼는 저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벌림이랑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평소랑 똑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거나 혹은 저도 모르게 다른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동생 빼고 가족 빼고 저는 화를 되게 안 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화가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환경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게 또 다 다르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훈님이 했던 감정이 행동이나 말에 넣지 말자 그런 게 있으면 제 동생이 느꼈을 때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겠죠? 맨날 화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른 곳에서는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들랜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인간이 되어야겠네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낼 기회를 놓치니까 숙으로 들었다. 그럼 계속 놓치는 걸 뭔가 나 자신이 화내는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면은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대추를 한번 보고 차라리 대추를 불러. 그 대추한테는 화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막 만지다 보면 까먹어. 근데 뭔가 이게 업무적으로 얽히다 보면은 이게 잠깐이 지나도 안 가라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일상적인 뭔가 이렇게 뭐면은 좀 성님처럼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으려면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게 업무적으로 얽혀버리면 어쨌든 해결은 안 나 있고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화가 나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다 같이 노력하기.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듣는 분들도 혹시 노력을 괜찮으시다면 노력하시길. 안 괜찮으면 안 해도 돼요. 맞아.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올해 계획인데요. 올해가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혹시 내년에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 진짜 올해 한 달밖에 진짜 딱 오늘 기준으로 한 달 남았는데 일단 학교는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방학을 하는데 봄방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방학하면 이 학년이 아예 끝나는 거라서 굉장히 교사들은 학년 말은 항상 바빠요. 이제 평가하고 막 이러느라고. 저희도 그럴 때라 아마 학교에서는 좀 정신없이 평가하고 수업하면서 지나갈 것 같고 주말에는 이제 조금 사람들 좀 만날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제 친구들 좀 안 봤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좀 보고 약간 그런 12월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은 일단 운동 계속 이어가고 뭐 여행을 1월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건강하게 좀 갔다 오고 내년에 진짜 간만에 담임을 안 하고 교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을 잘 또 하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맡으세요? 교과 선생님이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알 수 없고 2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올해 생애 첫 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우당탕탕 하면서 보냈는데 내년에 한 해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아니에요. 직장 학년 부장 선생님이요 그러면? 아니요. 저 학폭 담당 부장이에요. 학폭 담당 부장 선생님. 그렇습니다. 생활안전 부장입니다. 카리스마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좀 놀랐던 게 저는 그 훈님을 항상 친구로서만 맞이했지 같이 일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는 훈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넘어갈 거 넘어가고 뭐 그냥 다 좋아 이런 쪽인 사람인데 선생님을 하고 나서 막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고 또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잡고 있고 그리고 막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놓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훈님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3.3을 입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말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뭘까?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 업무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느껴진 게 업무 때와 친구일 땐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일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엄청 꼼꼼히 하고 안 놓는 사람인 거고 지금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진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일할 때 모습이랑 또 친구들 만나고 놀 때랑 또 다른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낀 친구예요. 맞아. 근데 그때 저도 제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한 지 첫 해였어요. 진짜 지금부터 10년 전이거든요. 14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고 왜냐면 그전까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의 저와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일을 막상 시작하면서 되게 완벽주의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참새인데 황새 걸음걸이로 걸으려고 엄청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그 일이 익숙해서 계속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는 주제가 그럴 주제가 안 되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참새인데 다리를 엄청 찢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안 먹는 성격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을 그냥 밤에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제가 키가 170인데 8호 사이즈 옷이 헐렁했어요. 그 원피스가. 그래가지고 막 남았었는데 친구들이 보고 막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때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짬도 찼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황새 선생님들만치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중간 정도? 중세. 중간. 황새랑 참새 중간이면 갈매기. 갈매기인 걸로. 네. 네. 그래도 멋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같은 직업을 연속해서 하신 거면은. 저는 되게 직업을 연속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요즘 멋있더라고요. 특히 막 저희 친구들의 부모님이 뭐 정년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한 직장에서 한 30-40년 동안 일하시면은 그때 정년이 딱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까지 건강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이제 막 황새가 뭐야 학이 되어 있지 않나. 날아다녀.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친구들 학교 아니라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이제 일적인 얘기를 하면 많이 하는 게 지루하다? 이 업무가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해야 되는 업무가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교사들끼리 맞는 다른 또 업무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업무가 주기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적이 없어서 지루할 틈이 없다. 그래서 또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똑같은 하루가 없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에요. 네. 좋네요. 강아지 에피소드 때 저희가 강아지를 혹시 키우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 일상이 그냥 무료한 사람? 그러니까 무료하다기보다는 그냥 맨날 새로운 게 나와도 오히려 좋은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면 강아지를 키워도 아주 즐거울 겁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 네, 선생님도 그런 직업이군요. 매일매일 새로운 서프라이즈. 콘텐츠. 네, 그렇죠. 애들이랑 계속 있으면 진짜 하루하루 에피소드가 막 몇 개씩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드려도 저만 즐거울 거라. 그래도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뭔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전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4년간 여기저기 보여주면 애들 홍보를 열심히 해봤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100%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끼리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내가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살수록 느끼는 건데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손님이 생각하시는 평범함은 뭐예요? 뭔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튀지 않고 그냥 한 평균 정도로 사는 건 것 같아요. 엄청 튀고 이런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평범하다는 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냥 뭐 어디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중간 정도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사는 평범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왜냐면은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직업도 살짝 유니크한 직업이고, 키도 크시고, 뭔가 그냥 그런 기준에 있을 때, 그런 평균을 봤을 때. 근데 저는 후나가 제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제일 평범한 사람은 후나야.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내뱉었던 것 같은데 지금 평범함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왜 후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낀 평범함이었던 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전공을 잘 찾아서 그 전공에 연결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또 대중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대중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쿠도 아니고 또 근데 엄청 유니크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 그리고 그냥 취향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머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잘 받아들여요. 그 저희가 맨날 예스걸이라 부르거든요. 맞아. 예스걸이라는 게 너 이거 그러니까 뭐 너 이거 할래? 예스. 너 뭐 뮤지컬 보러 갈래? 예스. 뭐 어디 갈래? 예스. 마라톤 먹을래? 예스. 되게 쉬운 여자 같다. 아니 좋죠. 저는 좋죠. 되게 사실 모든 걸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도 누군가가 있을 텐데 맞아.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제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를 하고 나서도 좋다고 느끼니까요. 그런 거로는 뭐 보람을 느낀다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너무 좋죠. 그래서 뭐 뮤지컬 티켓이 한 개 더 생기면 대부분 후나한테 보러 가자고 하는 편이고 뭐 그리고 후나가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또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림 얘기처럼 직업 전혀 평범하지 않죠. 그리고 뭐 후나가 되게 재미없다. 만나기 짜증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만나면 즐겁고 제가 어떤 면에서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둘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편안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편안함이 그 모나지 않다. 아까 순님이 말했던 모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고 느끼는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영상 같은 거 봐도 장벽이 되게 낮은 편이라 제가 재미없다고 하면 진짜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웬만한 거 다 재밌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 핫한 것들도 잘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잘 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핫하다, 예능이 핫하다 그러면 예능도 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즘 핫한 것들을 잘 좋아하는 대중의 입맛, 대중의 입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대중의 입맛을 넣어서 만든 거야 이런 거. 대중의 입맛인 사람. 제 입맛. 약간 그런 느낌이. 대중을 대표하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스페셜 포인트일 수도 있죠. 맞아. 후나가 모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게 스페셜한 포인트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나를 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대추마저도 편하다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대추 마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대추 마음 얻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지금 오늘 대추의 마음을 얻은 두 사람이 있어요. 벌림과 후나. 그 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이 개 까다로운 까다로운 친구마저도 마음을 연 친구니까 그런 그렇죠. 게 그녀의 포인트다.
강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는 또 처음 들어서 되게 네, 되게 고맙네요. 부끄럽네요. 네. 왠지 모르게 슬퍼. 왜요? 몰라. 울컥해요? 울어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진짜 좀 울 것 같아요. 눈에 눈. 근데 왜 그래요? 뒤에 휴지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어쨌든 제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 연락을 해서 막 울어도 잘 받아주는 친구고 막 그러니까. 슬픈 걸까요? 아니면 고마워서 눈물 흘린 걸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마지막 인사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아니요. 집에 같이 갈 건데요. 그니까요. 갑자기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 말하세요. 나와 친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눈물 딱 건강해라 이러면서.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모든 친구들 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고 다 여기 나와줘서 고맙고 다 편한 친구들은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에피소드에 제일 높은 조회수를 갖고 계신 김가람님. 김가람님도 후나와 저의 오래된 친구거든요. 어제도 만났고요. 아주 맛있게 방어를 줘줬고 그 친구마저도 되게 편하고 좋은 사람인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랬네요. 네, 다들 네. 친구한테 고맙다고 메시지 보내세요. 후나 고마워요. 벌 고마워요. 대추 고마워요. 버디도 다들 해줘요. 버디 고마워요. 다들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이랑 잘해줘서 고맙고요. 진짜 말 개 많은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이 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끝도 없이 말하는데. 저는 성님과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날이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이 언니는 언제까지 말하는 거지? 뭔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낀 점,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맞아요. 이거를 되게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잘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약간 저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런 것도 입력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런 거 듣는 걸 좋아해서 또 그런 게 또 잘 맞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카페 가면 2대8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성님이 8, 제가 한 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다들 재밌어요. 고마워요. 눈물을 보이며 끝나고 있네요. 네. 갑자기 뭔가 좋네요. 따뜻하고. 네, 고맙네요. 연말 같아요. 맞아요. 연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듣고 있는 분들이 성 왜 저래? 갑자기 감정 폭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괜찮아요. 뭐. 훈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엄청 떨린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진짜 마이크 꺼내시는 거 볼 때 되게 막 그때부터 막 저기 비트가 막 심장 비트가 막 쪼개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됐는데 뭐 성님이랑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벌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이제 마이크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뭔가 학교 가면 다 저 같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직업이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별로 제 직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얘기해보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직업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생각들을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그냥 둥둥 떠다니던 생각들이 조금 구체화돼서 좀 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를 성님한테 막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님이 대충 아니 별거 아니고 요런 질문해 하면서 알려줬었는데 정작 올 때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와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주변 별로 없는데 말을 막 혼자 동문서답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어찌 말을 마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재미가 별로 없으셨을 텐데 이런 독특한 세계의 또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를 비주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저도 항상
그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후나가 예스걸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너 이거 할래? 예스 이럴 줄 알았는데 잠시 고민 좀 해봐도 될까? 이래서 저도 놀랐고 가람이도 놀랐어요. 정말요? 바로 예스 할 줄 후나가 예스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몇 번 계속 물어봤죠. 너 할래? 할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따뜻한 훈훈하게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사람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좀 말 하나 단어 하나가 조금 혹시라도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라면 걱정을 먼저 좀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잘 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일단은 다른 시선에서의 생각도 좀 저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재밌었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별게 아닌데 별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들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맞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라고 모두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외국 지나가면 눈 마주치면 그냥 하이하이 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냥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거나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그냥 안녕 이렇게 그냥만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필요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제 동생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반에 있었대요. 근데 뭐 제 동생이 막 잘해주려고 잘해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똑같이 대한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거를 클래스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좋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동네에서 만나면 되게 활짝 인사해주고 조금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쟤 왜 따라옴? 그러면 뭐 나랑 같은 반인 애야. 그 인사하고 뭐 어차피 걔 갈 길 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도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뭐 어쨌든 많이 접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필요했다. 좋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